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미국 뉴저지의 원적사입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2주가 지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태평양 전체를 건너본 건 처음인데요. 이번 시간은 제가 미국에서 하는 네 번째 마지막 강연입니다. 제가 타너 스님을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2002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해인사 원당함에서 출가를 해서 부전 스님으로 예불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불교신문이 왔는데요. 불교신문 밑에 광고가 있습니다. 타너 스님의 유불선 동양삼교와 화엄학 특강이라고 하는 CD 18장이 나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모든 사상을 회통하셨대요. 유교, 도교, 불교, 화엄까지 전부 다 특강이 18장 안에 다 있다. 그래서 제가 유교를 전공을 했고 그 다음에 동양학, 노장, 주역까지 다 공부를 해서 스님의 이 강의가 어떤가 이렇게 사서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 이런 스님이 계셨단 말인가. 저는 그때 불교에 대해서는 이제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했었던 때이기 때문에 주로 스님의 사서, 유교, 그죠? 노노맹자, 대학중용, 노자장자, 주역 이런 부분에 대한 강의들을 어떻게 하시나 들었습니다. 23살에 출가를 하셨다는데 어떻게 이런 책을 다 보셨을까? 오대산에서 사셨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책을 구해서 중국 책들을 이렇게 다 저도 보지 못한 책들을 다 보셨을까? 정말 미스터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의 CD를 계속 들으면서 거기에 있었던 화엄의 그 요약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불교 공부를 모든 텍스트를 타너 스님의 번역했는 텍스트를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했던 분야에 대한 책들이 너무나 완벽했고 이분의 스칼러십이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불교 책도 이 스님의 책을 따라보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동국대학교를 들어가서 4년 동안 이제 불교 기본은 다 공부를 하고 참선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동국대학교를 들어가면서 스님의 그 번역본들 책을 다 구해서 봤죠. 타너 스님은 조선시대 때 간경도감에서 불교 경전을 언해본으로 번역했던 것보다 혼자서 번역을 더 많이 하셨어요. 80권입니다. 80권. 스님이 나중에 그러셨어요. 나는 불보살님의 심부름하러 이 땅에 온 것 같다. 하루아침 푹 자고 일어났더니 번역이 다 돼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루에 매일 일어나면 참선을 딱 하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한 10여 시간을 갖다가 참선을 하셔가지고 점심때 때면 다 끝냈대요. 그날 하루 일을. 그리고 난 다음에 오후에 어떤 분이 오셔도 다 만나주셨다. 바쁘다는 말을 일평생 하신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경전을 거의 20년 가까이 번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기 6년 전에 병환이 생겨서 서울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스님 3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 남았으니까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랬더니 스님이 내가 3개월 뒤에 죽으면 그 의사 선생님은 아주 명인데 사람은 그렇게 죽지 않아. 복진즉사라. 복이 다해야 죽지.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가기로 돼 있어. 그게 6년 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스님이 마지막으로 쭉 화엄까지는 번역이 다 돼 있었기 때문에 쭉 번역하시고 강원에서 보는 공부, 초발심 자격문부터 치문, 사집, 사교, 그 다음에 대교, 화엄경까지 다 번역. 금강경, 기신론, 능엄경, 원각경을 사교라 그래요. 이 번역본들을 다 번역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주역 번역하시고 노자, 장자 다 번역하시고 마지막 노자로 하셨고 장자 번역본이 나중에 사후에
발견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유불선 3교의 핵심 되는 경전들을 다 번역하시고 노자를 번역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교정을 다 보시고요. 교정을 다 보시고 몸이 딱 편찮으기 시작하는데 미리 말씀하셨던 일주일 전인 거예요. 그래서 스님 편찮으시다.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그날이 진짜 가시려고 그러는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1983년입니다. 1983년이고 스님이 그때 연세가 71세밖에 안 됐어요. 1913년생입니다. 여러분 1912년에 우리나라에 큰 스님이 많이 태어나셨어요. 1912년이 경허선사가 열반하신 해예요. 1912년에 경허선사가 딱 열반하셨는데 그 해에 성철 스님, 향곡 스님, 소홍 스님, 월산 스님 전부 1912년생으로 한꺼번에 딱 오셨어요. 타너 스님이 한 살 뒤에 1년 뒤에 한 살 적었는데 1913년에 딱 태어나셨어요. 한꺼번에 막 이렇게 스님들이 한꺼번에 오셨던 거죠. 그리고 일제라고 하는 우리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그 일제 시대에 태어나셨으니 이분들이 할 바가 없었겠죠. 할 바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즘 같으면 의사도 하시고 판검사도 하시고 CEO도 하고 운동선수도 하고 드라마 작가도 하고 할 텐데 그때는 출가하셨어요. 독립운동하다 출가하고 회의를 갖고 출가하고. 그래서 20세기에 한국에 큰 스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이상한 게 아니라 산중에 암자마다 큰 스님이 한 분씩 다 계신 거는 그게 그야말로 미스터리한 거죠. 도인들이 그냥 막 뭐 100m 상간에 한 분씩 막 도인이 막 사셨어요. 옛날 같으면 큰 산에 한 분 계실까 말까 한 분들이 그렇게 많이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는 과정에서 타너 스님이 좀 일찍 가셨죠. 근데 이미 71세밖에 되지 않았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1983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내년은 1984년인데 내년 이 해가 갑자년입니다. 갑자년. 여러분 갑자을축 병인종묘 하면은 첫 시작이 갑자년이죠. 내년부터는 세상이 바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84년이. 그러면 여러분 이 84년이 어떤 해냐 하면 타너 스님이 막 여러분 처음에 유튜브에 보면요. 타너 스님 치면 막 미래 예언이라고 그런 게 쫙 올라왔던 거 기억하십니까? 막 미래 예언이 막 올라왔어요. 근데 스님이 하신 말이 맞는 것도 있고 이상하게 틀린 것도 있고 막 섞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타너 스님을 이제 그 처음으로는 타너 스님 교재로 그냥 불교 공부하려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선원에 가서 공부하고 있다가 석사 논문을 한국과학중앙연구원에 그 연구 과정을 있으면서 이제 쓰는데 연대 중문과에서 석사 논문을 쓰는데 이제 제가 중문학을 했으니까 중국을 써야 되는데 이제 중국 하기가 싫은 거예요. 한국 불교를 하고 싶은데 한국 불교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또 중문과니까 한국만 할 수는 없고 그리고 또 불교를 하고 싶은데 또 불교만 하기는 또 중문과 그렇고 이게 논문이 이상한 논문을 하나 썼어요. 한국과 중국 선사들이 유교의 중용을 가지고 어떻게 봤느냐. 그래서 중국의 감산덕청 우익지육, 한국의 성철 스님, 타너 스님이 유교 중용을 어떻게 봤냐. 여러분 중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 동양의 핵심은 중입니다. 중. 중이 핵심이에요. 이거를 중용이라고 하든 아니면 중도라고 하든 이게 이제 유교와 불교의 핵심은 가운데 중자. 저게 가운데가 아니잖아요. 이 중도를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게 핵심인데 유교의 중용을 불교의 중도에서 봤을 때 도인 스님들이 어떻게 다르게 봤느냐. 이 부분에서 이제 성철 스님은 유교의 중용은 망상경계다. 아직까지 한참 멀었다 이거고요. 우익지육 선사는 방편으로 허용해줘서 유교를 공부해서 불교 중도로 들어오는까지 방편으로서 허용해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감산덕청 스님은 유교나 불교나 결국은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타너 스님은 가장 넓었어요. 가장 넓었어요. 외도가 어딨냐? 유교 그 외전이 어딨냐? 마음밖에 외도지. 마음을 다루는 건 외전이 없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게 마음을 다루면 다 불교래요. 타너 스님이 그냥 그 허공을 삼켰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했는 말이 성철 스님이란 말은 성철 스님은 이게 철자가 있거든요.
철자다 철자고, 타너 스님은 이게 이 삼킬 탄자다. 성철 스님의 견해는 공부가 완성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히말라야 정상 마지막 피크를 딱 찍어야 끝난 거다. 그래서 수직적인 공부다. 맨 마지막에 한 걸음이 부족해도 히말라야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 다시 해야 된다. 나머지는 다 인정해 주지 않는다. 이게 돈수론이에요. 타너 스님은 얼음이 녹기 시작해서 다 녹지 않아도 녹기 시작하면 이미 거기서부터는 스타트, 공부의 깨달음이 시작이다. 도노 점수를 얘기해서 공부를 해서 쭉 들어오기만 하면 다 받아주는 거예요. 일주문을 저 멀리까지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면 이제 한번 발심해서 들어오기만 하면 불태전이다. 이제 끝까지 갈 거다 이거는. 그래서 태평양 바다 같은 분이 타너다. 그래서 히말라야 정상 올라가는 공부가 성철 스님 공부고, 지평선을 넓혀가지고 끊임없이 나가는 게 타너 스님 공부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딱 보니까 타너 스님이 20세기에 저술이 가장 많은 한국의 스님인데 박사 논문이 한 편도 없어요. 제가 썼던 석사 논문에 한 챕터 들어간 게 그게 다예요. 그래서 제가 타너 스님을 내가 한번 연구해 보리라. 그리고 딱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데 막힌 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래에 대한 스님이 그래요. 나는 예언가가 아니야. 노스트라다무스유의 예언가가 아니다. 나는 미래 예지를 하는 사람이고 예견을 하는 사람이고, 나는 취미로 미래학을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엘빈 토플러가 나오기 전에 미래학이라는 말을 타너 스님이 막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을 소설처럼 한번 드러나 보시오, 이러면서 모든 강의의 맨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김일부 선생이라고 하는 1885년에 그분이 쓴 정역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발을 정자, 주역할 때 역자. 이 정역이라고 하는 책이 이걸 가지고 스님이 계속해서 법문을 하시고 강의를 하시면서, 예를 들면 유교, 주역, 화엄, 불교의 교육 강의를 다 하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는 항상 천부경과 더불어, 단군의 천부경과 더불어 정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저게 뭘까? 굉장히 제가 이제 궁금했어요. 저도 이제 저걸 박사 논문에 써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저 말씀이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너무 휘황한 얘기들이 너무 많은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독학을 했어요. 이 정역을 10년 가까이 독학을 했어요. 한국학중앙연구원에 파묻혀가지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월정사를 비롯해서 문도 스님은 쓰지 마라 그래요. 그런 거 쓰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스님이 마지막에 항상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파고들어서, 제가 예전에 그래도 출가하기 전에 주역을 다 보고 출가를 했기 때문에 정역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스님이 간략하게 말씀해 놓은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이 역학의 세계를 쭉 다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써도 되겠다 생각하려고 박사 논문에 썼습니다. 아직까지도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많고 이해하려 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타너 스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1984년부터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라고 하고 1983년에 돌아가셨어요. 타너 스님이 늘 말하는 게, 김일부 선생이 말한 정역이 1885년에 완성됐어요. 1885년이 완성됐는데, 이 정역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에 주역이 있는데 복희 8개가 있고 문왕 8개가 있어요. 그거는 뭐 인터넷 찾으시거나 주역 보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복희 8개가 있고 문왕 8개가 있는데, 이 역학을 이어서 제 세 번째 역학인데, 복희 8개, 문왕 8개도 이런 겁니다. 막 그냥 황하에서 그냥 거북이 등판에 막 이렇게 막 무늬가 나오는데 그 숫자로 되어 있는데 그게 괴예요. 근데 그걸로 가지고 한 시대가 풍미를 합니다. 지금까지 그 시대, 지금 문왕 8개의 시대예요. 근데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정역 8개의 시대가. 이분이 김일부라는 분이 선비인데 계룡산에서 수도를 하는데 하늘에 이렇게 막 8개가 이렇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8개가 막 나타나니까 저게 뭐지? 눈을 씻고 막 계속해서 3년 동안 눈에 계속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쳤나? 왜 이러지? 이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그걸 연구를 했는데, 주역에 있는 구절이 있는데, 설계전에 있는 구절이 있는데, 아무도 역대의 그 어떤 역학자 사상가도 이거는 모르겠다 했는 구절이 있어요. 주자도, 주희라고 하는 최고의 역학자가 이건 나는 모르겠다.
모르겠다 했는 부분이 이 역학인 것 같다 해서 김일부 선생이 괴를 그려놓고 글을 써서 1885년에 끝이 났어요. 이게 글이. 근데 이게 100년 뒤에 나타날 일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1984년이 이때부터 100년 됐죠. 탄어 스님이 내년부터 나타날 거라 그러고 그 전해에까지 정역 강의를 시컷 많이 하시고 입적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갑자년은 2044년이 갑자년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정역이라고 하는 거에 정역에 반고오화 원년 이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정역이라는 책은 노자 도덕경 정도로 되는 한 4천 몇백 자의 글입니다. 김일부 선생이 그 개에 대해서 그려놓은 그 책입니다. 쓴 책입니다. 반고시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창세 신화에 나와요. 어떻게 되냐면 이분이 그죠, 키가 조금 했는데 하늘과 땅을 이렇게 떠받치고 있었대요. 떠받치고 있는데 키가 점점 자라는 거예요. 키가 점점 자라고 하늘과 땅이 나눠졌대요. 그게 반고시예요. 그러니까 화두에서 반고시 이전 소식을 한마디 일러라 이러면 천지미분전 소식이에요. 태초의 세계. 우리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법화경에 나오는 위음왕불 이전 소식을 한마디 일러라 그래요. 위음왕불이 최초의 부처님이래요. 그러니까 반고시 이전이나 그 다음에 천지미분전이나 또 우리가 많이 쓰는 거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부모에게 나기 전에 본래 면목이 시신마요 먹고 이 먹고 하는 거. 부모 미생전이 이번 생 부모 앞에가 아니에요. 내가 윤회했는데 태초의 부처님, 태초의 부모님 이전에 나는 뭐냐 이거예요. 내가 하여튼 처음으로 몸 받아서 태어나기 그 부모 이전에 뭐가 있었냐. 이게 이제 그러니까 반고시 이전이나 위음왕불 이전이나 천지미분전이나 똑같죠. 근데 이게 반고시입니다. 근데 정역에 무슨 말이 있냐면 이 반고의 세상에 원년이 이민년에 한번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1885년에 쓰여진 정역이 100년 뒤에부터 이 정역의 내용이 펼쳐지는데 그 내용의 이민년이면 언제입니까? 올해입니다. 2022년. 제가 미주현대불교의 김영근 대표님이 스님 미국 갑시다 했을 때 갈게요 했어요. 왜냐? 이 이야기를 미국 땅에 이 뉴욕에 한번 내가 하겠다는 거죠. What a crazy. 미국 왔으니까 미국 왔으니까 영어 한번 씁시다. 미친 겁니다 이거는. 미친 거예요. 근데 제가요 이 내용을 논문을 쓸 때마다 느낀 게 너무 쓰기가 힘들어요. 장애가 너무 많고요. 동국대학교에서 발표를 하러 가는데 차가 섰어요. 길 한복판에. 차 폐차됐어요. 그래서 제가 15년 타던 차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느낌에 따라 이거 발표하면 안 되는가 보다. 그래서 논문 다 내놓고 발표하러 가서 폐차시켜서 거기에다 넣어놓고 택시 타고 가서 발표할 때 그 제가 막 얘기 안 하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거든요. 읽어도. 그래서 발표를 안 하고 쓱 넘어가서 발표를 마감하고 말았던 적도 있어요. 근데 이민년이 가까이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BTN 불교TV의 탄어 사상을 강의를 하면서 2021년이었습니다. 2021년. 이제 내년이면 이민년이니까 올해 내가 한번 한다. 그리고 이 강의를 해놓고 2020년 연말까지 강의를 딱 하고 저는 사라졌어요. 8개월 동안 산에 들어가서 안 나왔습니다. 정진하러 들어가서. 왜냐하면 엄청난 먼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제가 9월 달에 딱 나왔는데요. 이 정역을 썼던 김일부 선생의 제자 학산 이종호 선생이 충남대 총장을 지내셨던 분이 학계에 정식으로 가셔가지고 철학과 교수를 하면서 정역으로 박사 논문을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유일한 대학이 충남대학입니다. 근데 수없이 많은 연락이 BTN으로 왔어요. 하여튼 별의별 사람이 다 왔겠죠. 근데 그 중에 한 팀이 충남대 쪽에 학산 이종호 선생의 제자였던 분들이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민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내용 가지고 어떤 스님이 나타나서 BTN에서 불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탄어 스님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하니까 너무나 반가웠다. 그러면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통화를 하면서 느낀 게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이거 미신이다, 무속이다, 별의별 소리를 다 듣게. 타너 스님 당시도 타너 스님도 그런 말씀 들었어요. 40년, 내년에 타너 스님 40주년인데 제가 이제 그런 소리를 들을지 몰라요. 타너 스님이 히말라야 저 부처님 성지순례를 갔던 적이 있어요. 70년대에 헬기를 타고 히말라야를 쭉 지나가서 룸비니를 가니까 네팔을 가지 않았겠습니까? 쭉 헬기 타고 가시다가 저 히말라야가 앞으로 다 녹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그 다큐멘터리 그 감독님이 88 올림픽을 하셨던 분이에요. KBS에 대단한 그 PD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스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에이, 딱 잘라버렸대요. 그때 타너 스님이 나는 과학은 몰라. 근데 역학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 그러셨어요. 그분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 다큐멘터리 감독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 타너 스님 말씀을 제대로 좀 들어놨으면 기후 위기, 기후 변화, 북빙하가 높고 뭐 이런 부분을 내가 세계적인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 있었는데 내가 그때 스님을 무시했다. 딱 그래요. 근데 타너 스님이 주로 하신 말씀이 이래요. 북빙하가 녹기 시작했다. 1983년에 돌아가신 분이 그 전에 10년, 20년 전부터 북빙하가 녹기 시작했다. 북빙하가 녹기 시작했는데 저게 통계학적으로 맞지 않다. 이게 녹기 시작할 때는 고두름이 물방울이 하나 뚝뚝뚝뚝 처음에 떨어지다가 뚜둑뚜둑뚜둑뚜둑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고두름이 뚝 떨어진다. 덩어리채로 뚝 떨어진다. 가속도가 붙으면 그렇게 될 때 지구에 엄청난 변화가 온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게 정역에 다 나와 있다. 정역에 다 나와 있다. 동국대 지금으로는 정각 원장인데 그때는 동국 선원장이셨는데요. 정각원에서 이렇게 스님들하고 교수님들 이렇게 모여 있으면 타너 스님 막 이런 얘기를 막 했대요. 지금은 막 북빙하가 녹고 있고 지진 해일이 날 것이며 생암지옥에 떨어져서 많이 죽는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싱크홀 말하는 겁니다. 땅 속에 불기운이 들어가서 북빙하로 기운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책에 있는 63쪽에 있는 정역 8궤도라는 궤도 이거 하나로 그렇게 해석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미국 뉴저지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민연에. 근데 지금 여러분 이 책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신지 아십니까? 제가 이거를 말이죠. 책 준비를 한 적이 없어요. 지금 온다는 우리 대표님이 초빙을 해서 뭐 와서 그냥 와서 해도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한국학 에세이에 썼던 거 영어를 번역해 준다는 분이 생겼고 코리아 타임즈 기자분들이 이걸 번역을 다 해주셨고 어느 한 분이 나타나서 편집을 해주더니 이 책을 만드는데 보시 시주를 다 해주시고 번역비를 다 내주시면 갑자기 생겨서 보름 만에 이 책이 다 만들어져 가지고 이거 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정역의 8궤에 여러분 63쪽에 보면 중간에 2007지라는 게 있죠. 한가운데 보십시오. 2007지라는 게 있어요. 2000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2는 숫자적으로 여러분 135 친구는 양입니다. 그렇죠? 2, 4, 6, 8, 10은 음이에요. 2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16수 27화예요. 2는 불입니다. 그러면 2라고 하는 거는 잠재된 불이에요. 잠재된 불, 드러나지 않은 불.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여러분 정역 8개 제가 이걸 이 마지막 챕터에 있는 이 글을 가지고 한 분이 번역을 우리나라에서 원효 전설을 비롯해서 불교 번역을 제일 많이 하셨던 분이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프루프 리딩을 수십 년간 해준 분한테 맡겼어요. 근데 그분의 외국분이 대답이 어떻게 하냐면 기브업이래요. 기브업. 이거 못하겠다. 또 한 분한테 맡겼더니 전체가 빨간 줄로 왔어요. 다 틀렸다고. 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세계입니다 이게. 근데 이걸 이 불을 말이죠 번역을 했어요. Latent Fire라고, 잠재된 불이라고. 근데 이것이 보세요. 십건북이라고 하는 북쪽에 들어가 있죠. 숨어 있는 불이 북쪽으로 들어가서 북빙하를 녹인다고 이걸 보고 타너 스님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사태가? 정역 연구하는 사람도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거를 타너 스님 CD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시는 표정하고 비슷한 표정으로
막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연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정역책을 다 뒤져서 다 봤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지구에 여러분 엄청난 기후 변화가 왔어요. 엄청난 기후 변화가 왔어요. 북빙하가 녹는다는 사실은 북극이 꽁꽁 얼어있던 얼음이 녹아서 그 물이 저 밑에까지 내려오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엄청난 기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여름과 겨울이라고 하는 형태의 변화들이 엄청나게 가져오는데 이게 과연 지금 미국에도 사회도 모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게 온실 효과 때문이냐는 거예요. 태양열이 쬐는데 공기 중에 스모그가 너무 많아서 비닐하우스처럼 돼서 이 빛이 다 못 나가서 남아있는 빛이 북빙하를 다 녹인다고요? 진짜로? 이거 탄소 중립하면 이게 다 해결된다고요? 땅 속에 지하철 때문에 싱크홀이 다 생긴다고요? 전 세계가? 땅 속에 불기운이 생겼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지구가 여름이래요. 아주 뜨거운 여름이랍니다. 하추 교역기래요. 그래서 이제 가을로 넘어가는 계절을 맞이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때에 엄청난 변화가 오는 거죠. 지구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기상이변, 기후라든지 빌 게이츠가 클라이밋 디제스터 그러더면요.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이런 말 쓰지 않고 기후 재앙이라는 표현을 씁디다. 근데 지금 이러한 걸 아는 사람 다 알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 말을 안 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지금 땅 밑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땅 속에 있는 얼어있던 것들이 전부 다 녹으면서 싱크홀들이 곳곳에 생기고 거기에 땅을 많이 파놓고 터널 뚫고 상하수도 관부터해서 지하철 많이 해놓은 건 더 심하겠지만 그러지 않은 곳도 땅이 푹푹푹 내려가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온 세상에 땅에 링 오브 파이어, 그죠? 이 불의 골이라고 하는 화산대가 곳곳에서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말복 시대의 징후인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해놓은 게 없다는 거예요. 타너스님 말씀이 없다. 이게 나온 게 한국의 계룡산에서 나왔고 이 역학의 제3의 역학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이게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지구는 아무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아는 민족이 대책을 세운다. 그게 한국이다. 그게 한국이라는 거예요. 이제 자, 지금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어디 이걸 강의를 하려고 그러면 장애를 일으켜가지고 막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때가 아니구나. 잠자코 조용히 입을 닫고 살아야 되겠다 했는데 BTN에서 강의를 한번 했더니 그때부터 제가 떴어요. 소위 말해가지고 제가 처음 그걸 하려고 했던 목적은 뜨려고 하는 게 아니라 타너 스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못하니까 전부 이상한 것들만 유튜브에 있어서 타너 스님의 화엄사상, 타너 스님의 선사상, 타너 스님이 어떻게 불교를 공부하라 그랬는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닦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내용으로 유튜브를 다 그게 제가 강의해 놓은 진짜 타너 스님의 핵심 강의가 올라가기 위해서 했는데 마지막 부분에 정역을 조금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어느 날 타너 스님 말씀처럼 내가 불보살님의 심부름을 하러 여기 온 것 같다라는 말씀처럼 떠밀려 지금 여기 뉴욕에 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씨를 뿌리고 가는 겁니다. 일부러 이 책을 가져와서 뒤에 정역이라고 하는 내용의 영어로 번역본을 실었고요. 그 다음 맨 뒤에 이건 제가 편집한 게 아닙니다. 갑자기 나타나신 어떤 분이 영어 책을 번역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는 한 선생님이 와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제가 2005년도에 썼던 글을 뒤에 이렇게 넣었어요. 백두대간 세계단전. 여러분, 우리나라 백두대간이 전 세계의 단전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만 단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단전은 여러분 차크라는 여러 군데 많잖아요. 지중해가 뭡니까? 지구 중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일본은 본인이 태양의 근본이요, 중국은 세상에 우리가 중심이고 전부 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땅에도 한 번은 1984년 이후로 전 세계의 변화가 일어날 때 그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문왕팔계에는 여러분 동양과 서양이 누가 돼 있냐면 동쪽에요. 문왕팔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진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중국이에요. 그 다음에 서쪽에는 뭐가 있냐면 태가 있습니다.
진과 태는 중국과 미국을 말합니다. 문항팔계의 끝에는 중국과 미국이 있어요. 타너 스님이 그랬어요. 한글 전용하자고 할 때 이제 한문이 뜰 건데 중국이 대두가 된다. 중국이 전 세계에서 미국과 대등하게 된다. 문항팔계에는 진과 태가 마지막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진과 태가 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문항팔계가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정역팔계는 진이 말이죠. 뭘로 바뀌어 있냐면 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간은 한국입니다. 동양을 대표하는 나라가 간이고 한국이고 서방을 대표하는 미국, 태는 미국은 그대로래요. 여러분 미국은 갑자기 쇠망하거나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타너 스님 말씀이. 그리고 동양은 중국이 동양이라는 게 있어, 동아시아라고 하는 게 있어 라고 하는 거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역할까지랍니다. 중국이. 그러고 난 다음에 중국이 보여주는 세계가 아니라 한국이 보여주는 세계가 앞으로 동양의 정신과 순수한 문화를 보여주는 게 된다. 이러시면서 타너 스님이 50년 전에 한국의 청년이, 이 간은 소남입니다. 간이라고 하는 건 이게 젊은 남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소녀입니다. 젊은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걸 간태합덕이라고 그럽니다. 소녀와 소남이 친합니다. 저 멀리 떨어져 이렇게 이역만리 제가 타고 오니까 정말 미국이 너무 몹디다. 이렇게 멀리 떨어진 미국이 왜 동양에 있는 그 조그만 나라를 왜 도와줍니까? 타너 스님은 간태합덕이다. 젊은 청년하고 젊은 소녀하고 서로 연애하는 관계다. 부부래, 부부. 그러면 지금까지 한국은 뭡니까? 꼬마 신랑인데 처가살이 한 거예요. 처가가 부자라. 그래가지고 처가살이 하는데 이 한국이 처가덕을 보고 커온 거죠. 근데 여러분 한국말에 있잖아요. 겉보리 서말이면 처가살이 안 한다고. 한국이 컸어요. 이제 한국이 컸어. 어디까지 크나? 중국이 미국하고 G2 될 수준까지 이제 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남의 영향력이 어떻게 나오냐? 한국의 젊은 청년들이 하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따라한다. 앞으로 한국의 정신 문명이 세계에 퍼져나간다. 이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정역 8개 이거 가지고 물론 5천자에 가까운 내용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셨어요. 황당하시죠? 그러면서 50년 전에 스님이 월정사에서 60일을 2달간 강의를 엄청 막 화엄이고 막 너무 진짜 동양의 최고의 학문들을 강의하시고 나서 마지막 이 강의 하시더라고요. 이 강의 하시면서 스님들이 막 이렇게 멍하니 보고 계시니까 소설처럼 드러나나 이래요. 소설처럼 드러나나. 근데 여기에서 1984년부터 일어난 굉장히 큰 특징이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10건북이라고 해서 10이라는 숫자가 등장했어요. 정역 8개는 10수가 등장해요. 그 이전에는 복희 8개는 숫자가 8까지밖에 없고요. 문항 8개는 9까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구상에 아직까지 10이라는 숫자가 등장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10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건 여러분 바둑이 10단이 없잖아요. 태권도가 9단까지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뭐냐 하면 10이 되면 입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타너 스님이 화엄경을 왜 번역하셨겠어요? 화엄은 늘 10수가 등장해요. 그죠? 10주, 10행, 10회항, 10지, 10이 등장해요. 화엄의 세계가 열릴 때 10수가 나타나는 양상이 뭡니까? 스마트폰이죠. 사사무의 법계예요. 수미산을 콧구멍 안에 집어넣는다는 세상이 펼쳐지게 됐어요. 여기 앉아서 온 세상을 다 들여다본다? 화엄경의 사사무의 법계요. 이게 일중일체 다중일의 세계예요. 그렇죠? 이 세계가 펼쳐진다. 옛날에는 수미산의 콧구멍 안에 들어간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죠. 그렇죠? 손흥민이 축구하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의 그 축구 경기장을 우리 손안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 손안에 온 세상이 들어온다. 예전에는 물리적으로 이해를 못했어요. 수미산을 그걸 어떻게 이 콧구멍에 집어넣지? 이러고 있었다고. 핸드폰 안에 들어오는 세계가 열린 걸 이걸 누가 선도했습니까? 미국과 한국이 했잖아요. 맞죠? 간태합덕으로 한 거예요.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걸 뭘로 합니까? 우리는 넓은 땅으로 한 것도 아니고 자원으로 한 것도 아니고 지혜로 한 겁니다. 원각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무변허공이 각소현발이라.
가없는 이 허공 세계가 깨달음이 펼쳐진 거다. 여러분, 이 모든 세계가 깨달음이 펼쳐진 거래요. 여러분, 이게요, 사람의 지혜로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보고 계신 모든 전기, 그 다음에 앞에 불상, 책상, 이게 전부 다 깨달음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도 각소현발이에요. 원각경에 나와요. 우리 한국 사람이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지혜로 이까지 온 거예요. 각소현발한 거예요, 한국인은. 자, 그러면 이 스마트폰의 10수가 열린 세계라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13579가 양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 4, 6, 8, 10까지 있어야 음이죠. 10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상은 찌그러진 세상이죠. 13579.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런 강의들을 많이 해놨습니다. 일부러 미국에서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이게 양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시작은 양이 하죠. 그죠? 끝도 양이 해요. 맞죠? 1부터 9까지의 중심은 5죠. 5도 양입니다. 문왕 8개의 9까지밖에 없는 세계, 화엄의 10수가 열리지 않은 세계는 양이 지배하는 세계예요. 2, 4, 6, 8은 죽어주는 거예요. 시작도 끝도 가운데도 다 남성이 하는 겁니다. 여기에 10수가 등장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1984년부터의 현상입니다. 역학적으로. 여기에 10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면 시작은 양이 했으나 끝은 음이 합니다. 맞죠? 여러분, 1부터 10까지의 가운데 수는 몇입니까? 5와 6입니다. 맞죠? 우리는 이게 지금 우리가 9까지밖에 모르는 세계에 살아서 5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부터 10까지의 가운데 수는 5와 6이에요. 그렇죠? 앞에 4개, 뒤에 4개니까 5와 6이라야 가운데 수가 됩니다. 시작은 남성이 하고 끝은 음이 여성이 하고요. 가운데에 남성과 여성이 같이 서는 거예요. 1984년부터 이제 건도의 세계, 남성 중심의 세계가 역학적으로 변화가 왔다. 정역 8개 이후로. 그래서 전 세계의 여성학 페미니즘이 이때부터 확 일어납니다. 그럼 이게 어디까지 가겠느냐? 남성과 여성이 완벽하게 평등해질 때까지 가는 세계가 화엄 10수의 세계입니다. 정역의 세계고. 그래서 저도 약간 보수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이 정역을 공부하고 나서 한 15년 전부터 가서 막 거사님들한테 막 거사님, 이제 아들 교육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남녀의 어떤 그런 그 포지션은 이제 끝났습니다. 옛날식은. 이제는 영원히 남녀는 평등한 대로 갑니다. 화엄이 열렸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부정하시려면 부정하시고 남녀는 영원히 평등한 세계로 갑니다. 이게 정역 8개의 세계입니다. 이게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는 지구가 삐뚤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엄청난 변화가 요동이 칩니다. 엄청난 요동이 치고 난 다음에 인간의 욕심의 세계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날 때 그때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세계를 기독교에서는 최후의 심판, 그 다음에 이거를 종말이라 그런다. 그러나 간태축에서 콤파스로 돌릴 때 지축의 중심에 있는 쪽은 많이 흔들리지 않는 쪽에서는 종말을 얘기하지 않고 후천 개벽을 얘기합니다. 동학이 그랬고 강증산이 그랬고 막 불교의 미륵사상이 그렇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세계의 기독교적인 세계에서 이제는 성수기요 이제 결실의 세계로 넘어가고 있고 세상이 변화한다라고 하는 게 동양 사상으로 나오고 있다. 그 남녀 평등과 같이. 그 다음에 갑을이 도취하는 거예요. 영원한 갑으로서 존재하는 양의 세계가 을로 있었던 음의 세계가 같이 교차하면서 일어나면서 변화가 온다. 이 변화의 세계를 맞이하는 것이 새로운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에 있는 게 이제 핵심인데 거기에서 수조남천 수석북지라는, 여러분 제 책을 보십시오. 북빙하에서 녹아있는 물이 남쪽 하늘에 다 내려온다. 남쪽 하늘에 다 내려온다. 세상에 엄청난 비가 뿌리고 엄청난 기후의 변화들이 온다. 이런 알지 못할 내용들이 100 몇 년입니까?
150년, 140년 그때 이미 역학적으로 구현돼 있었고 타너스님이 40년, 50년 전에 그걸 소설처럼 드러나 보라 그랬고 스마트폰이 열린 이 시대에 10의 수를 얘기하면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소설같이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히 여긴 정역의 역사상 처음으로 정역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번역돼서 왔다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남아있는 한류의 근원과 한국 불교라고 하는 것 속에 정역이라고 하는 건 유불선이 하나가 되어 있는 세계예요. 기독교까지 하나가 되는 세계고 이 세계는 이제는 만민이 평등하고 가불이 평등해지는 세계, 그 다음에 이러한 세계는 말이죠 삿된 마음과 욕심을 가져서는 잘 살 수 없는 세계, 인과법이 적용되고 불교에 하는 세계, 불교가 이제 크는 세계입니다. 미국 땅에서 이 어마어마한 미국 땅에서 불교가 이만큼 발전하고 지금 온 사람들이 다 명상을 하려고 하는 것은 물질에서 정신으로 넘어가고 있고 이제 1부터 9까지밖에 없는 세계가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맞아. 여러분 10은 음의 상징이자 고요할 정자의 최극수입니다. 맞죠? 음의 극수예요. 고요함이라고 하는 걸 찾기 시작하는 건 이런 기운 때문이라고 타너 스님을 얘기했고 이제는 지구가 굉장히 많은 기후 위기가 이런 게 오더라도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참선이 대세가 될 거다. 그래서 허망심을 내지 않으면 현세의 그대로 고살이다 라고 했던 원각경의 구절이 맞아 들어간다. 타너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젠 참선의 세계가 열릴 것이고 화엄의 세계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부러 이 정역이라고 하는 것을 미국 땅에 처음으로 제가 번역을 해서 그 일부분이라도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많은 부분들을 제가 정역의 부분들을 연구를 해서 이제 번역을 할 타너 스님 연구를 한 10몇 년 하고 나니까 타너 스님 말이죠 일본 주석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국 책만 보셔가지고 제가 한 10몇 년 동안 영어를 한 줄도 안 읽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영어 공부도 좀 하고 어떻게 영어를 번역할 건가, 어떻게 이 세계에 이런 한국에 이런 사상이 있었다는 거를 전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렇게 해왔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미국 땅에 여러분 책 뒤에 있는 백두대간이 세계단전이라고 했던 이렇게 제가 2005년에 35살 때 쓴 글인데요. 이번에 이 미국 뉴욕에 원적사에 와서 이 우리 성향 스님의 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써가지고 하나 갔으면 싶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정신 문명이 그저 그냥 문화예술의 이제 그 부분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사상과 정신이 앞으로 올바르게 평화를 사랑하고 온 세계에 도움이 되는, 한국이 잘한다고 했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나라가 되리라고 믿는데요. 우리 주지신 성향 스님께 이렇게 백두대간 세계단전을 글을 하나 써서 이 미국 땅에도 이 글이 하나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너무나 감사한 성향 스님께 이걸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스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미국에서의 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